뭐 하는 거야? 물건도 하나 제대로 못 사고. 마트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그쪽을 바라봤어요. 한 노인이 부인으로 보이는 할머니에게 주먹을 쥔 팔을 들고 호통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겁먹은 얼굴로 움츠리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폭력성을 드러내는 노인,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내에게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한 노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대형마트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장을 보고 나오는 가족들,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어이구 이걸 그냥. 당장 따라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작은 체구의 여인 앞에서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죠. 또 허둥대냐? 집에 가서 혼나고 싶어?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면서도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빨리 하거나 그저 속삭이기만 했죠.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쯧쯧 안 됐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지만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그 영상은 SNS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대형마트 앞 노인 폭언 현장,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남편. 이게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어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비난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 영상 속 여인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영상이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한 가정의 비극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건 평생 참고 견디기만 했던 한 어머니의 삶이 마침내 되돌아가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오래된 폭력의 그림자. 영상 속 여인의 이름은 한정분. 올해 74이에요. 남편 최만수와 결혼한 지는 52년째예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만수를 성질 급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기억했어요. 만수 씨는 원래 그래요. 목소리가 크고 화도 잘 내고. 정분 씨가 참 고생이 많아요. 평생 저렇게 살았으니.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실제로 폭력이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밥은 했어? 또 허둥대냐? 늙어서 더 군뱅이가 됐네. 금방 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정분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평생 이런 말에 익숙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죠. 젊은 시절부터 폭언은 일상이었어요. 가끔은 주먹이 날아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참으면 되겠지. 정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화내는 건 자기가 잘못해서라고, 자기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참음은 정분에게 주름과 상처만 남겼어요.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 앞에서 벌어진 그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정분의 큰딸 혜진은 휴대폰을 보다가 그 영상을 발견했어요. 엄마 맞지? 이게 뭐야? 혜진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에는 분명히 자기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동생 준호에게 영상을 보냈어요. 준호야, 이거 봐. 아버지가 또 그랬어. 준호는 영상을 보자마자 이를 악물었어요. 이거 진짜 이제 끝내야 한다. 막내딸 민서도 영상을 봤어요.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엄마가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 그날 밤 세 남매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혜진의 집 거실에 세 남매가 모였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죠. 엄마가 평생 맞고 살아온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어. 그냥 모르는 척 했을 뿐이야.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봤어.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그런데 무서워서 못 나섰어. 그냥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중학생 때 한 번 말렸다가 아버지한테 맞았거든. 그 뒤로는 그냥 피했어. 엄마한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말했잖아. 괜찮다고. 자기가 참으면 된다고. 우리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잖아.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엄마를 갇히게 만든 거야. 우리 때문에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산 거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 남매는 각자의 죄책감과 후회를 씹고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정리했어요. 이제는 진짜 아니야. 더는 참을 필요 없어. 우리가 이제 어른이잖아. 엄마를 지킬 수 있어. 그래. 엄마가 겪어온 거 우리가 대신 말해줄게. 민서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해? 혜진이 물었어요. 증거. 우리한테 증거가 필요해. 준호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병원 기록, 사진, 이웃들 증언. 전부 다 모아야 해. 그래야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어. 고발? 민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법적으로. 세 남매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상처를 기록하고 증거를 찾아 나섰죠. 먼저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뒤졌어요. 혜진은 어머니가 다녔던 병원들을 찾아가 진료 기록을 요청했어요. 한정부님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딸인데.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꽤 자주 오셨네요.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타박상, 골절, 멍. 여러 번 오셨어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록을 보니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다쳤더라고요. 준호는 오래된 사진들을 뒤졌어요. 가족 앨범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죠. 몇몇 사진에서는 어머니의 팔이나 얼굴에 멍이 보였어요. 이거 전부 아버지가 때린 거였구나. 민서는 이웃들을 찾아다녔어요. 오래 살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희 엄마 한정분 씨 아시죠? 혹시 예전에 이상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이웃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예전에도 자주 소리 지르고 때리는 소리가 들렸지. 정분 씨가 불쌍했어.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한 번은 한겨울에 정분 씨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 추운데 얇은 옷만 입고. 물어봤더니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고 하던데. 눈치 보이더라. 또 다른 이웃이 말했어요. 젊을 때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어. 그때도 남편 때문이라고 동네에서 다 알았지. 근데 정분 씨는 넘어져서 그랬다고만 했어. 민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녹음했어요. 하나하나가 증거였으니까요. 세 남매는 모든 자료를 모아 정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정도면 고발 가능합니다.
상습 가정폭력으로 충분히 입건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지예요. 어머님이 직접 진술하시고 고발에 동의하셔야 해요. 엄마가 허락할까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오랜 세월 폭력에 시달린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세 분이 설득해야죠. 폭력은 더 늦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그 말이 세 남매의 가슴에 박혔어요. 다음 날 세 남매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를 골라서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정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이거 봤어요. 혜진이 마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엄마, 이거 SNS에 엄청 퍼졌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어쩌지? 너희 아버지가 알면. 정부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준호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평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폭력이에요, 엄마.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원래 성질이 급해서. 엄마.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좀 더 잘했으면. 너희 아버지가 안 그랬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뭘 해도 아버지는 그랬을 거예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잘못이에요. 세 남매는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병원 기록, 오래된 사진 속 멍 자국, 이웃들의 증언. 정부는 그 모든 걸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엄마, 이번엔 우리가 엄마 편에 서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우리가 지켜줄게요. 이제 진짜로. 민서가 덧붙였어요. 정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 네, 엄마. 이제 끝내야 해요.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부는 오랜 침묵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이번엔 용기 내볼게. 그 순간 세 남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세 남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폭언과 폭행을 녹취하기. 둘째, 이웃들의 구체적인 증언 확보하기. 셋째, SNS 영상 원본 수집하기. 넷째, 경찰 신고 절차 준비하기. 다섯째,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마주할 장소 정하기. 아버지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이 어디야? 준호가 물었어요. 노인정이지. 거기서 항상 으스대잖아. 혜진이 대답했어요. 맞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제일 대단한 것처럼 굴어. 민서가 말했어요. 좋아. 거기서 끝내자. 준호가 결정했어요. 노인정에서? 응.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제일 떳떳한 척하는 곳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야. 노인정은 아버지가 평생 왕처럼 군림하던 곳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남들 깎아내리고 으스대던 곳이었죠. 세 남매는 그곳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노인정 앞마당에 세 남매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타났어요. 만수는 노인정 앞 평상에 앉아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뭐야? 여긴 왜 따라왔어? 만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할 얘기 있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아버지. 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오늘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주변 노인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로 소리를 틀었어요. 이웃들의 증언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만수 씨가 예전에도 술만 먹으면 집이 난리 났죠. 정분 씨 팔이 부러졌을 때도 남편 때문이라고 동네에선 다 알았어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꺼. 당장 꺼버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서 마트 앞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정분에게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주변 노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만수 씨 맞네. 정분 씨한테 저렇게 했구나. 아버지가 한 짓입니다. 평생 엄마한테 한 짓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우린 이제 더 안 참아요. 민서가 덧붙였어요. 만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그때 노인정 회원 한 분이 나섰어요. 만수 씨, 저 영상 나도 봤어요. 인터넷에 퍼진 거. 맞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맨날 정분 씨한테 뭐라 하던 거. 또 다른 노인이 말했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 만수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준호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우리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모든 자료 제출했어요. 병원 기록, 사진, 증언. 전부요.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두려움 그리고 당황이 섞인 얼굴이었죠. 정분아, 너도 이러려고 했던 거야?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는 나도 살고 싶어. 그 말에 만수가 다시 정분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었어요. 하지만 세 남매가 동시에 몸을 막아섰어요. 손 떼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주변 노인들까지 나섰어요. 이제 그만해요, 만수 씨. 우리가 다 봐왔어요. 정분 씨 좀 놓아줘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만수의 권력과 고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비난하고 있었으니까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만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상습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어요. 병원 기록, 이웃 증언, 영상 자료, 모든 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며칠 뒤 법원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최만수에게 보호관찰 2년을 명한다. 피해자 한정분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부부는 별거 조치한다. 정부는 법원 밖에서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네요. 혜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네, 이제 끝났어.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정부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구해준 깨끗하고 조용한 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불편하지 않아?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나 여기 좋아. 마음이 조용해서. 정부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정부는 달력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베란다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 향기가 퍼졌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정부는 작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평생 참느라 울고 모든 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시간은 지나갔어요. 앞으로의 날들은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는 시간들로 채워질 거예요. 창밖 석양 속에서 정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새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정부는 처음으로 웃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 밥이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먹고 싶은 거 해봤어. 엄마, 행복해요? 민서가 물었어요. 응, 행복해. 정말로. 정분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늦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이 어둠을 끝내기 위해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은 기록이에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 참았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분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70대에 찾은 자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새 아이들의 용기와 사랑이 만들어낸 선물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